네, 송이달 교수님은 저도 뭐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저희 언론계 또 선배님이시고요.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언론 기자 생활 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계신데 그동안 아마 국제관계를 주로 많이 하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국제관계를 많이 하시고 홍콩 특파원도 하시고 또 예. 미국의 CSIS 거기 그렇습니다. 또 연구원으로 계시고 꽤 오랫동안 지금 언제 조선일보는 그만두셨습니까? 예, 원래 1월 31일 날 네, 그만뒀습니다. 그만두시고 예. 이제 지금은 서울시립대에서 예. 초빙 교수 생활하고 계십니다. 특히 이번에 우리 송이달 교수님이 이제 새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. 신의 개입.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겠지만 지금 한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.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집중 분석한 이번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. 저도 이제 뭐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. 솔직히 제가 바빠서 이 앞쪽 부분 읽어봤는데 꽤 재밌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. 딱딱딱 단락들이 정리가 돼 있고 딱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쭉 트럼프가 왜 트럼프의 어떤 특성이 뭔지 지금 미국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송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가 과연 누구인지 또 미국 지금 대선 판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이게 신의 개입이다 이런 그 제목을 쓰셨잖아요. 예.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아마 이 총탄을 맞았는데 그렇습니다. 극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 신의 개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일단 이 가장 큰 발단이 된 것은 그 원래 7월 13일 날 네.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네. 카운티라는 곳에서 유세를 하다가 이렇게 괴한에 젊은 네. 친구의 그 총탄을 맞을 뻔했다가 그렇죠. 가까스로 피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거의 뭐 1mm도 안 되는 간격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 언론에서 네. 이것은 도저히 그 설명할 수 없는 신의 개입, 디바인 인터벤션이 신의 아니냐, 네. 뭐 이런 식의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. 네. 방송에서도 그렇고. 그래서 저희도 이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. 책 제목을 이걸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뭐 세계인의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.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이거는 뭔가 신의 뜻이 있다면은 신이 혹시 개입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해도 될 수 없을 것이다. 네. 이번에 무려 3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디바인 인터벤션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. 저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. 참 저는 저 카메라 기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예. 저 순간에 어떻게 저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을까? 그렇습니다. 원래 총송이 들리면 네. 원래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의 심리는 피하게 마련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사진 기자는 바로 저기서 이제 정면을 들여 샷다를 누른단 말이죠. 그렇죠. 저게 참 저도 기자지만 네.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뭐 그래서 혹시 서로 짜놓은 각본에 따라 한 게 아니냐 그저 네. 그런 음모론까지 나돌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역시 이 퓰리처상을 몇 번 받은 사진 네. 기자가 다른 거죠. 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초에 네. 그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기자의 화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.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포토북 그 네. 사진을 중심으로 한 책이 간행도 되었습니다. 네. 예. 참 이 신의 개입이 정말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줄지 아니면 이 그렇습니다. 신의 개입이 다른 방향으로 갈지 그렇죠. 뭐 지금 좀 되어가는 국면은 그 1차 TV 토론에서 보면 예. 트럼프가 그렇게 선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조금 지금 한 5%포인트 차인가요? 예. 지금 일단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 예. 뭐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이 이렇게 출렁출렁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그렇죠. 정말 이게 뭐 예측도 못할 상황인데 예. 그 지금 상황을 보시면 네. 지금 이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지난번 1차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뭐 이게 앞으로도 좀 더 고비가 있을까요? 예, 아무래도 있죠. 네. 사실 이 신의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다. 아하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아. 왜냐하면은 이 신의 개입이랄까 그때 총격 미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. 사실은 트럼프가 당분간 덕보는 것은 짧은 기간이 있고 짧게 받고. 그로 인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물러나고 싶지 않았는데 전격 사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? 네. 7월 21일 날. 네. 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선거 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카말라 해리스가 사실은 대통령 경선을 민주당에서 한다면은 되기 힘든 사람입니다. 아,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라든가 네. 일천하지 않습니까? 네. 장훈원 경력도 그렇고 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찰, 캘리포니아 뭐 법무부 장관 이런 것 정도 한 정도인데 네. 사실 그래서
카말라 해리스가 오히려 이 뭐랄까 이 연쇄 효과에 의해서 가장 큰 나비 효과에 의해서 가장 큰 덕을 본 게 아니냐. 이것이 이제 오히려 신의 개입이 아니냐.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긴 합니다. 네, 예. 참 재밌네요. 그러니까 신의 개입이라는 게 정말 트럼프를 살리는 개입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죠. 해리스를 끌어오기 위한 그렇습니다. 신의 개입인지 예. 그거는 이제 한 50일 뒤에 결과를 한번 맞습니다. 지켜보시면 예. 신이 어디에다가 이제 이 힘을 주는 건지는 아마 그렇죠. 드러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도 사실 그 TV 토론 네. 그 100분 가까이 된 걸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. 네. 뭐 제가 사실 기자가 되고 난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본 이번 유일한 TV 대선 토론이었는데요. 그 보면서 느낀 것은 또 사실은 해리스가 워낙 준비를 많이 해서 네. 그 모든 언론과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 인정하듯이 사실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. 네네. 그죠? 그런데 또 미국 언론이나 학계 또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이 TV 토론이 그대로 이제 대선 승리로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. 그렇죠. 오히려 그걸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. 네. 이 예를 들면 단적으로 그 2004년에 조지 W 부시 그리고 네. 2016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 모두는 사실 그 당시 언론에서 TV 토론에서 거의 완패했다. 네. 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는 어땠습니까? 맞아요. 사실 조지 W 부시하고 트럼프가 됐었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TV 토론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이 났던 것은 올해 6월 27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맞습니다. 전격 사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뭐랄까 아주 연약한 모습 네. 또 취약한 모습 뭐 그리고 인지력의 저하를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서가 그 정도가 된다면은 TV 토론이 강력한 그 임팩트가 발휘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그 대선에서 큰 영향은 작동하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네. 실제로 이번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약 4% 정도만 지지층을 바꾸겠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. 지지자를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CNN 민주당 성향의 친민주당 성향의 CNN에서도 이것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미국 전체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약간의 그 중도 그쪽에 이제 경합주에 있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겠느냐. 네. 뭐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아주 뭐 큰 격변이랄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화당, 민주당 미리 그 레지스터드 보트로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. 그냥 그렇겠죠. 자기의 어떤 심정을 확인하는 컨펌하는 과정으로 TV 토론을 보는 것이고 정작 이 표심을 정하지 않은 그 무당파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. 오히려 그 시간에 밤이라 하더라도 TV를 안 본다는 거죠. 보더라도 그 뭐 5분 10분 대충 보다가 네. 이렇게 끝나는 거지. 네. 뭐 90분 내지 100분에 걸쳐 가지고 유심히 봐서 아 이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찍어야겠다. 이렇게 하는 경우는 미국에도 거의 없다. 이거. 네. 그게 이제 저도 오랫동안 선거나 이런 걸 취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예. 우리는 하나의 또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. 즉 미국이라는 대선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 뉴욕 타임즈라든지 CNN이라든지 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시각 이제 그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정치 성향들이 좀 언론들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시각에서 우리 또 보고 그걸 또 우리는 또 그렇죠. 보고 하기 때문에 예. 뭐 대단하게 변한 거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보면은 변화가 별로 없는.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제가 이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라는 책을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네. 그 우리 관점에서 그 우리가 제대로 미국을 들여다보자. 그리고 우리 관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속사정, 좀 미국의 이른바 내재적 접근, 네.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그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중국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맞습니다. 않습니까? 그런데 정작 미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,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까 미국은 계속 우리를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.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유아 같은 아니면 소년과 같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미국의 진짜 움직이는 그것을 봐야지. 그 뉴욕 타임스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달하는 그것만 보고서 아 그게 진짜 미국의 전체다. 네.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
연대 그것도 중반이 됐는데 그런가 독립해야 하지 않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도 미국에서 꽤 많은 우리 교포들께서 보십니다.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 여기는 달라요. 여기서는 달라요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. 예. 그러니까 저희 언론들이 보는 거는 이제 그쪽 언론들을 보고서 우리가 또 한편 해석하는 건데 그렇죠. 현장에서 이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 예. 상황이 다릅니다. 그렇게 그렇습니다.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. 그렇게 그렇죠. 막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렇죠.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.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사태를 어떻게 볼 때 예.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, 또 그렇죠. 어떻게 정확하게 안경을 벗고 보느냐, 끼고 보느냐 그렇죠.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좀 유심히 봤던 것도 예. 왜 트럼프가 맨날 그렇게 막말하고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. 왜 공화당은 트럼프가 그렇죠. 저렇게 장악했지? 그렇죠. 왜 대선 후보를 저렇게 또 하지? 예. 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 책을 보시면 예. 조금의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그 부분을 네. 좀 집중해서 한번 볼 것 같은데